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긴 한데 경제 활동이라든지 소비 위축 이런 것이 예전 같지 않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이은 이 탄핵, 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이재명과 전 민주당의 국정마비를 노린 저 분탕질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었다.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라든지 이런 장외 집회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법치와 상식에 따라서 큰 위기들은 넘겨가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 심리적인 충격 이런 것들은 상당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44년 만에 이 비상계엄,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언제나 우리 국정이 전면적으로 뒤집히는 이런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송은재 TV 댓글을 보거나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지켜보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이 대목이 이게 단기적으로 봐서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가,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짐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빠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해서 이 탄핵안을 표결을 하겠다.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지금 국정 혼란이 더 우려된다.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한 것입니다. 특검법을 받아라. 그 다음 이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해라. 이렇게 집중적인 공격을 민주당과 궤를 맞춰서 이렇게 한덕수 대행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이 맞는 것이냐,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이 맞는 것이냐, 이 뒤에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있고 또 대법원의 입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해서 한덕수와 우원식의 이 충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것도 고민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전국위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전국위에서는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 체제로 앞으로 이 국민의힘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게 많은 국민들, 보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보수정권 재창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처벌, 이게 가능한 이 정국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의문이 일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특히 요즘 같은 이런 격동 상황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이 방송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제 자식들을 비롯해서 제 주변의 사람들 또는 많은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신문기자도 하고 방송기자도 했는데 신문기자는 활자의 매력을 이야기합니다. 방송기자는 전파의 매력을 이야기를 하죠. 이 활자와 전파가 과거에는 이 활자는 기록으로 남게 되고 전파는 공중으로 날아간다. 물론 다 녹화 시설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송하는 것도 영구히 보존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 제가 지금 내리는 판단들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상식적이고 법치에 맞는 것일까? 10년 뒤에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뭐 지금도 그런 논란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신문에 뭐 어떤 사설을 썼느냐, 이 칼럼을 썼느냐, 또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45년 전, 50년 전에 학창 시절에 저는 이 유신 헌법을 겪었고 또 이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을 겪었습니다. 이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인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선호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신 헌법의 비상 조치와 그 다음에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필요성에서부터 우리 헌정사의 발전,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또는 우리 산업의 발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건 찬성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또 거기에 대한 탄핵,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 결론과는 상관없이 이 비상계엄과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이재명에 대해서 처벌도 해야 하는데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계엄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보수 우파의 편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헌법재판소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송을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선명해진다라고 봅니다. 하나 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한덕수와 우원식의 충돌입니다. 우원식이 한덕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히 선명하게 밝힌 부분도 있고 아직 완전히 밝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뭐 거의 많은 것들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건 앞으로 31일까지 결정을 이 시한을 두고 있는데 이건 거부권이 불가피하다. 이건 위헌 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수사하는 내용까지 위헌 요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또 오늘까지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부분도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걸 임명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게 맞지 않다. 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반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그걸 대표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우원식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우원식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이걸 가지고도 또 일부에서는 이 민주당을 나무라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한덕수를 공격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라. 특검 2가지를 받아들이고 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라. 지금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피해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우원식이. 이게 어느 쪽이 옳으냐. 전체적으로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가 옳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결정이 일단은 결정권을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의결 정족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건 맞는데 이렇게 충돌을 할 때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법의 규정도 없고 주장하는 것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가령 지금 특검법 2가지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여야 정 협의체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26일 첫 회의를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야 합의 좀 논의를 해보자. 우원식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법적 규정도 없고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맡겨야 되는데 그 전에 국회에서 풀 수 있다면 여야가 협의로 풀어보자. 내용으로도 이게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다 추진을 하면서 이게 법에도 저촉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독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야기하는 여야 합의를 보도록 지금 논의를 해보자.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해결법이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식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헌 위법. 헌법재판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8년 전에 한 주장 다르고 지금 주장 다릅니다. 민주당 어제 주장 다르고 오늘 주장 다릅니다. 방통위원장 권한 대행을 탄핵할 때의 주장과 지금 주장이 또 다릅니다. 의결 정족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의원식이 한덕수를 공격해서 어떻게 풀자? 한덕수 권한 대행의 지금 말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3명이 추가 임명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원칙인데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저렇게 추진하는데 이것도 여야 정협의체가 있으니까 논의를 해보자.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명을 한다 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특검은 아예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법 위헌입니다.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무시해버린 겁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지금 특검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건 위법 위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데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 맞느냐 200명이 맞느냐 이거 지금 의원식이 자기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151명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또 달랐습니다. 이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통위급 위원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탄핵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또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바뀝니다. 자기 입맛대로. 결국은 이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제소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소원도 있고 위헌법률 심판도 있고 쟁의 심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헌법에 합치하느냐 합치하지 않느냐 그 제소하는 내용과 주체가 달라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나서서 이렇게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 편을 들어서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탄핵을 할 테면 하라.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에 맞게 헌법에 맞게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한 심판이 먼저 아니냐, 공수처의 저 수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뭐 윤 대통령이 그런 걸 주장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걸 뭐 조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심판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뭐 우선순위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랬으니까 이래라. 그걸 조정해 줄 기준도 없고 주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9일 6명으로 이 재판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또 26일 하겠다라고 합니다. 27일은 이제 재판 준비기일 첫 재판을 여는 셈입니다. 이걸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회의를 해서 의논하고 있는 게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그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느냐,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친 것이었느냐. 이게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면
아예 뭐 굳이 이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이 형식적인 절차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을 지금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논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이 탄핵 심판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대변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도 이런 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싶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뭐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이 먼저 아니냐.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저게 공수처, 검찰, 경찰이 무슨 경쟁 붙다시피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도 이 전략을 세울 때 이 뭐 수사가 먼저냐, 헌재의 탄핵 심판이 먼저냐, 이런 주장을 윤 대통령 측이 굳이 해서 유리할 것이 있느냐. 그건 뭐 누가 조정할 수도 없고,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말릴 것도 없습니다.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인 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회의도 열고 있고 6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최종 결정입니다. 이건 뭐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논란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해 가고 있고, 아예 이 내란 혐의 부분을 건드리지도 않겠다. 국무회의가 절차상 옳은 것이었느냐,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혐의로 다투어 볼 여지도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뭐 재판관 6명으로 지금 심리를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헌법재판소의 지금 태도가 이 심리가 옳으냐 그러냐, 공격하고 뭐 찬반 논란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 이 결정대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은. 이 현실을 외면하면 어느 쪽이든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못 예측하고 잘못 전망을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이 대처도 현명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피의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전체 전국에서 윤 대통령의 뭐 이런 탄핵이라든지 비상계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과는 관계없이 이 재판과 심판에 대한 대처 방안도 그렇게 현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원식과 한덕수의 충돌도 한덕수가 현재로는 옳지 않느냐, 우원식이 이렇게 한덕수를 공격하는 부분이 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 이 권권 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제로 국민의힘이 이 지금 계엄 탄핵 정국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권영세에 대해서, 권영세는 점잖고 뭐 여러 가지로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권영세는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반대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는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뜻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태도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지금은 찬성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정확한 반대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그럼 탄핵이 아니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다른 방법이 있느냐, 윤 대통령이 조기 직무 정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뭐 대안도 없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애매합니다. 권성동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누구보다도 찬성을 했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이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길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사법부의 이 재판과는 다릅니다.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잘 대응해서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서는 이겨서 대통령직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한다라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저 수사 또는 특검의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저 수사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저 수사 때문에 비상계엄이 있기 전과 이후는 다르다.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는 이미 힘들어졌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많은 것들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뭐 개헌도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는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엄중한 것은 이 보수 정권,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문희조를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하고 민주당을 제압해야 하고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그 가능성이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뭐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난 10년도 보수가 거의 괴멸 상태였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권 이 교체에 성공해냈다. 기적처럼. 그런데 또 잘못하면 5년, 10년 또 괴멸될 이런 위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 눈을 감는다라고 해서 모래에 머리를 쳐박는다라고 해서 이 위기가 어디에 가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위기대로 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돌파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이 잘 됐다. 뭐 또 계엄하자. 뭐 계엄은 불가피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위헌정당이다. 위헌정당 맞습니다. 저 해산 청구도 해야 합니다. 위헌정당이 맞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찬성해서 앞으로 보수정권이 재창출될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안타깝고 탄핵이 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에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길 가능성은 1%라도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이긴다 하더라도 그 뒤가 순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정권 재창출의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은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고 지금 권영세, 권성동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세 뭐 사실상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이 안정이 먼저 아니겠느냐. 안정이 돼야 쇄신되지 않겠느냐. 보수 우파가 단결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안정을 강조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안정, 권영세, 권성동 체제로 이 국민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99% 착각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입니다. 시간 때우기.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다. 지금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겠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뒤에 또 공수처의 그 수사 뒤에 재판 뒤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뭐 어느 정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뭐 강성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뭐 아예 이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시키고 헌법재판소도 좀 있으면 협박할 태도입니다. 또 뭐 공수처의 수사 특검을 통해서 아예 뭐 이 윤석열 정부를 뿌리채 뒤 흔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권영세, 권성동 뭐 시간 때우고 지켜보자.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돌파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때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빨리 냉철하게 갈 길을 찾고 빨리 그 길로 한 발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야 보수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은 커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또 그런대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힘도 더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상계엄을 찬성해서 계엄 또 하자, 계엄이 잘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